자, 지금부터 C 언어 6주차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차에서는 함수의 작성과 사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여러분들이 보셨던 printf 함수와 같이 C 라이브러리에서 제공되어지는 함수는 사용법을 여러분들이 조금만 익히시면 쉽게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구현된 방식으로만 동작하므로 사용자가 원하는 기능만 가진 함수를 사용하시려면 여러분들이 직접 만들어 써야지만 됩니다. 따라서 이번 내용에서는 사용자가 직접 만들어 사용하는 사용자 정의 함수와 C 언어 라이브러리에서 제공되어지는 함수, 이 두 가지를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함수란 기능을 수행하는 코드의 단위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사용하셨던 메인 함수가 대표적인 함수고요. 그리고 printf나 scanf도 함수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printf나 scanf 함수처럼 특정 기능을 미리 약속해 놓고요. 프로그램에서 바로 사용할 수 있게 구현해서 만든 함수를 표준 라이브러리 함수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렇다면 사용자 혹은 개발자가 어느 한 특정된 기능들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사용자나 개발자가 직접 그 기능을 구현하기 위한 함수를 만들어서 작성을 해야지만 됩니다. 그렇다면 이제 여러분들과 같이 라이브러리 함수와 사용자 함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지난주 여러분들께 잠시 내용을 설명드렸던 함수에 대해서 조금만 요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수는 프로그램에서 특정된 작업을 수행하도록 별도로 정의해 놓은 독립된 기능의 단위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함수를 사용을 하시게 되면 중복된 코드를 줄여주고요. 복잡한 문제를 메인 함수 안에서 전체 그 프로그램 코딩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기능들을 따로 구현해 놓고 여러분들이 필요할 때마다 그 기능들을 호출해서 사용을 하시면 되겠죠. 따라서 나중에 여러분들이 전체 프로그램을 업그레이드 할 경우에 유지보수가 편리하다라고 하는 장점들을 가집니다. 그렇다면 이와 같은 함수의 종류는 크게 두 가지로 라이브러리 함수와 사용자 정의 함수가 있겠죠. 라이브러리 함수는 컴파일러에서 제공한 기능 어떤 함수들을 회사에서 바로 제공해 주는 거고요. 컴파일된 기계어 코드를 모아놓은 파일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앞에서 printf나 scanf 같은 걸 사용하셨을 때 맨 위에다가 이 printf와 scanf가 정의가 되어 있는 헤더 파일을 링크를 걸어 주셨죠. 그래서 include standard input output header file 혹은 스트링에 관련된 함수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include std.lib.h 또 나중에 여러분들 배우시겠지만 수학 함수들을 모아놓은 라이브러리 함수를 math.h 이와 같이 헤더 파일들이 있어요. 그 헤더 파일을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이 프로그램에서 그 내용들을 쓰겠다라고 하게 된다면 항상 그 함수가 정의되어 있는 헤더 파일, 라이브러리 함수들을 위에다가 연결을 시켜 주셔야지만 됩니다. 두 번째로 사용자 정의 함수예요. 사용자 정의 함수란 사용자가 혹은 개발자가 필요에 따라서 직접 만들어서 사용하는 함수를 의미합니다. 이 C 언어에서 제공하는 라이브러리 함수에서 지원하지 않는 명령문을 사용자나 개발자가 직접 어느 특정된 프로그램의 기능을 목적에 맞게 만들어서 사용하는 것을 의미해요. 이때 주의하셔야 될 것은 함수를 정의할 때 문법 구조를 정확하게 지켜야지만 오류가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따라서 함수를 정의할 때요, 여러분들이 지키셔야 되는 문법들이 있어요. 첫 번째는 함수의 기능에 맞는 이름이 무엇인지 먼저 생각을 하셔야 되고, 두 번째는 함수가 기능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데이터가 무엇인지 머릿속으로 일단 먼저 설계를 하셔야 되고요. 세 번째는 함수가 수행된 후의 결과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무엇인지 그리고 그 함수에 의해서 나타났던 결과값을
메인 함수에다가 넘겨줄 때 어떠한 형식으로 넘겨줄 것인지에 대한 내용들을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지금 테스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실행 화면이 나와 있고요. 이 실행 화면은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셨을 것 같은 생각이 좀 듭니다. 자, 먼저 UI 설계 화면 안에서 정수값을 3개, 5개, 7개, 9개를 차례대로 입력을 하고요. 각각의 입력으로 들어갔던 내용들을 화면에 출력하도록 하는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렇게 해서 입력되었던 값들을 합계를 내서 처리하는 방식이에요. 그렇다면 첫 번째는 입력으로 들어가는 내용들을 처리하는 것이 하나 있어야 되겠고, 두 번째는 그렇게 입력으로 들어왔던 정수값을 합하는 총합을 계산하는 기능이 어딘가 있어야 되겠죠. 따라서 여러분들이 지금 나오는 이 화면을 실행으로 처리할 수 있게끔 프로그램을 작성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때 총합을 계산하는 내용은 함수를 이용을 해서 처리해 주는데, 여러분들이 직접 그 기능을 만드세요. 그래서 사용자 정의 함수를 먼저 만들어서 그 사용자 정의 함수 안에서 어떤 기능들로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어떻게 연산을 시킬 것이고, 연산된 결과값은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를 먼저 설계를 하신 다음에 그 내용이 다음 화면과 같이 실행될 수 있도록 작성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이 앞에서 하셨던 내용들을 제가 제공해 드리는 소스 코드와 한번 비교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프로그램에 대한 제목과 그 전체 플로우에 대해서 먼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결하셔야 될 것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정수값을 입력을 받는데 정수값 3개, 5개, 7개, 9개를 입력을 받기 위한 내용이 하나 있어야 되겠고, 두 번째는 이렇게 해서 입력받은 정수에 대해서 합을 구하여 출력하는 기능이 하나 있어야지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코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6번 코드를 볼까요? C 언어 메인 함수로 시작을 했고요. 그 다음에 7번 라인 안에서는 반복문을 처리하기 위한 반복의 처리 변수 i를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8번 라인 안에는 그러면 반복을 시키는데 어떻게 반복을 시키냐면 처음이 3, 3개, 그 다음이 5개, 그 다음이 7개, 그 다음이 9개, 이와 같이 출력이 돼야 돼요. 그럼 규칙상으로 본다면 3부터 시작해서 어디까지 가야 되냐면 정수를 9개를 받아들여줘야 되니까 10보다 작아질 때까지, 이때 3에서 5, 7, 9로 가니까 각각에 대해서 2씩 증가시키시면 되겠죠. 그러면 i가 처음에 초기값으로 3이라고 하는 것으로 초기값을 받고, 두 번째 조건시 i가 10보다 작으냐, 이거 참이 되어졌죠. 그러니까 바로 9번 라인으로 가서 봤더니 print sum이라고 하는 함수를 만나게 됩니다. 그럼 이 print sum이라고 하는 애가 바로 뭐겠어요? 입력받았던 내용들을 하나씩 하나씩 받아다가 그 내용에 대한 정수에 대해서 합계를 구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는 함수가 되겠죠. 따라서 이 함수를 따로 정의한 게 바로 오른쪽에 있는 14번 라인이 되겠습니다. 이 14번 라인은 C 언어에서 제공되어지는 라이브러리 함수가 아니라 사용자, 개발자가 어느 특정된 sum을 계산하기 위해서 기능을 하나 새로 만든 거죠. 자, 이때 그러면 함수를 호출하니까 9번 라인 안에서 14번 라인에 있는 정의된 print라는 print sum이라고 하는 함수를 호출을 했습니다. 근데 호출을 할 때 그 안에 9번 라인을 먼저 볼까요? 9번 라인의 안에 가로에 보시게 되면 i라고 하는 애가 있죠. 그 i가 바로 뭔가요? 네, 정수를 받아들일 개수죠. 그러니까 8번 라인에 i 값이 초기화로 3이 되어 있었고, 그 i 값을 매개 변수로 해서 14번 라인 안에 그 i 값을 인티저 카운트라고 하는 변수에다가 그대로 대입을 시켜서 전달시킨 거예요.
자, 여기까지 됐고요. 그렇다면 15번 라인에 가서 그럼 인티저 i 이것도 마찬가지죠. 이 프린트 썸이라고 하는 함수 안에서도 어떻게 되나요? 3개의 정수값을 받아야 되니까 인티저 i가 반복 처리를 선언해 주는 변수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16번 라인이 뭔가요? 입력받을 정수를 이제 하나씩 하나씩 정수를 저장해야 되죠. 그 저장을 받기 위한 변수고요. 17번 라인 안에는 그러면 그렇게 받아들였던 정수에 대한 총합을 계산하는 총합을 저장할 변수를 선언하고 그 다음에 그 초기에 대한 총합의 초기값은 0으로 일단 초기화를 시켰습니다. 자, 18번 라인 안에서요. 프린트 f 함수에서 정수값을 화면에다 이제 출력하는 거죠. 3개, 5개, 7개, 9개를 차례대로 입력하세요 라고 해서 UI 화면단이 나오고 9번 라인 안에서 자, i 값이 0부터 시작. 여기서의 i는 초기화죠. 반복을 처리하기 위한 초기화. 근데 걔가 어디까지 가야 될 거냐면 i가 카운트. 아까 카운트는 아까 뭐였었나요? 9번 라인에서 넘어오는 i 값이 바로 카운트에 대입이 되어졌고 그 i에 있는 카운트 값이 19번 라인에 있는 카운트로 가니까 i가 어디보다 작아질 때까지? 3보다 작아질 때까지. 즉 0부터 시작하니까요. 0, 1, 2 3개의 값이 들어오게 되는 거죠. 자, 그럼 i가 0이니까요. i가 카운트 3이니까 i는 3보다 작으냐라는 것을 조건을 만족을 하고 20번 라인으로 가죠. 20번 라인에 가서 자, i가 어떻게 됐습니까? 0이니까 0번째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0 플러스 1 그러니까 i 플러스 1이라고 하는 정수값 그러니까 1번째 정수값이라고 해놓고 21번 라인 안에서 스캔F를 받습니다. 스캔F를 받는 것은 지금 키보드 입력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첫 번째 정수값을 받았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22번 라인으로 가서 썸은 썸 플러스 넘이니까 썸은 뭔가요? 초기값이 아까 17번 라인 안에 있는 거죠. 17번 라인에 썸이니까 0 플러스 넘은 뭐예요? 지금 키보드로 입력이 들어왔던 값 그러니까 예를 들면 10이다 라고 하게 되면 썸 0 플러스 그 다음에 넘이 10 하게 되면 0 플러스 10이 되니까 지금 총합에는 얼마가 들어가 있나요? 10이 들어가 있는 거죠. 이 다음부터는 여러분들이 계속 뭐 하시는 거예요? 누적에 대한 값들을 계산해주는 문장이 되죠. 그래서 19번 라인서부터 시작해서 23번 라인이 계속 반복 처리가 돼요. 그게 3개 들어왔을 때, 5개 들어왔을 때, 7개 들어왔을 때, 9개 들어왔을 때 값들을 차례대로 다 반복 문장을 사용해서 스캔F를 받고 그 다음에 합을 구하는 내용들이 되겠죠. 자, 그러면 그렇게 해서 다 조건이 완성이 되어지게 되면 그렇다면 이 for 문장은 몇 번 수행될까요? 자, 일단 기본적으로 어떻게 되나요? 9번 라인 안에서 3 넘어오고요. 그 다음에 3이 다 처리가 되고 나면 다시 어디로 가죠? 메인 함수로 다시 가서 for 문장에 가서 어떻게 되나요? 이제는 3 플러스 2 하니까 5가 되겠죠? 그러면 다시 9번 라인에서 다시 14번 라인을 다시 호출을 해요. 그럼 카운트가 5가 되겠죠? 그럼 그 카운트 5에 대해서 19번 라인서부터 시작해서 다시 여기에 해당되어지는 25번 라인까지 해결이 되어지고 다시 메인 함수로 갔다가 다시 메인 함수 안에서 어떻게 되나요? 7 값을 다시 넣어주면 다시 9번 라인 안에서 14번 라인 안에 카운트 해보게 되면 7 이란 값이 들어가고 자 19번 라인 안에 있는 카운트가 7이 돼서 또 마찬가지로 7개 정수를 더한 다음에 다시 이제 다 처리가 되고 나면 다시 어디로 가요? 메인 함수에 있는 9로 넘어가서 for 문장에 보시게 되면 어떻게 되나? 이제는 7 더하기 2 하니까 9 하게 돼서 그 다시 9번 라인 안에서 프린트 썸 i가 9로 호출을 하죠? 그러면 다시 14번 라인 안에서 print sum이라고 하는 함수를 만나게 되고 그 sum이라는 함수, print sum이라는 함수 안에 자, i가 어디로 전달됩니까? integer count라고 하는 변수로 전달이 되어져서 대입이 되어지죠. 그럼 다시 9라고 하는 값을 이용해서 19번 라인서부터 25번 라인까지 계속 반복 수행을 처리하게 되죠. 그러면 그 결론값은 다 어디로 갑니까? 예, 처리돼서 저기 메인 함수로 넘어가게 되는 거죠. 자, 이와 같이 반복 처리되어서 사용하는 방법을
메인 함수 안에다가 지금 14번 라인에 해당되어지는 14번서부터 26번 라인에 해당되어지는 것을 여기다 쓰게 되면 메인 함수가 굉장히 복잡해지겠죠. 그 내용을 메인 함수만 보세요. 메인 함수에 대한 라인 수는 6번 라인서부터 시작을 해서 10번 라인까지밖에 안 돼요. 그래서 11번 라인은 전체 이제 프로그램이 끝나고 난 다음에 리턴 처리되어지는 것이니까 그건 별로 의미가 없고, 메인 함수가 굉장히 가벼워졌죠. 그럼 이 메인 함수 안에다가 만약에 지금은 썸인데, 만약 여러분들이 이걸 빼는 함수를 한다거나 곱하기를 한다거나 그 다음 나누기를 한다거나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14번 라인 안에 선언되었던 이 함수처럼 썸하는 함수, 그 다음에 빼는 함수, 곱하는 함수, 나누는 함수, 그러면 메인 함수에서는 그때그때마다 더하기가 필요하게 되면 더하기라고 하는 함수 기능을 가지고 있는 애를 호출하면 되고요. 빼기라고 하는 것을 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빼기라는 함수가 정의되어 있는 곳에 가서 빼기라는 함수를 다시 호출해서 그 내용들을 처리해 주시면 되는 거죠. 자, 이와 같이 처리되어지는 방법이 바로 함수를 이용하는 프로그래밍 기법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함수에 대해서 여러 가지 종류들을 정리를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프로그램, C 언어에서 프로그램을 시작을 할 때는 메인 함수로 시작하죠. 그걸 우리가 보통 진입점 함수라고 얘기합니다. 따라서 프로그램이 시작될 때 운영체제에서 호출되어지는 이제 그 함수꼴이 바로 메인 함수 시작을 하고, 메인 함수가 선언되어야 할 가로, 이렇게 블럭을 이렇게 해서 처리해 주면 되는 거고. 두 번째가 라이브러리 함수가 있죠. 라이브러리 함수는 입출력 같은 고유의 기능들을 제공하는 함수가 되겠어요. 그래서 printf나 scanf 같은 함수들을 이제 처리하게 되죠. 근데 이럴 경우에는 라이브러리가 제공하니까 여러분들이 굳이 만들어서 사용할 필요는 없지만, 그 라이브러리를 호출하려면 라이브러리 함수를 정의해 놓은 헤더 파일을 연결을 시켜줘야 되죠. 그 연결시켜 준 것이 오른쪽에 보시게 되면 include standard input io.h 라고 하는 헤더 파일을 이렇게 연결을 시켜 주셔야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앞에서 보셨던 것처럼 사용자 정의 함수가 바로 프로그래머가 직접 어떠한 특정된 기능들을 처리하기 위해서 정의하는 함수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오른쪽에 보시게 되면 draw line이라든가 draw line 이런 식으로 해서 처리해 주는 방법이 되겠죠. 자, 위에 있는 draw line은 이제 호출할 때 쓰는 거고요. 그 호출한 내용들이 정의되어 있는 곳이 아래쪽에 있는 draw line, 그 다음에 이렇게 블럭으로 이렇게 묶어져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프로그램에서 특정된 기능을 제공하는 코드 부분을 묶어서 별도의 기능, 함수로 만들어서 사용하는 것이 바로 사용자 정의 함수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 함수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함수는 아까 여러분들과 말씀드렸던 것처럼 프로그램에서 특정한 작업을 수행하도록 따로 정의해 놓은 독립적인 기능, 프로그램의 단위입니다. 이렇게 했을 경우에는 중복된 코드를 줄여줄 수 있고요. 그 다음 여러분들이 해결해야 하는 여러 가지 기능들을 따로 하나씩 하나씩 별도의 기능으로 만들어서 여러분들이 단순화를 처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함수의 정의는 어떻게 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할까요? 자, 함수의 정의는 여러분들이 이 함수의 기능에 맞게 이제 이름을 먼저 명칭을 정하는 것이 이제 가장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함수가 기능을 수행할 때 필요한 데이터가 뭔지를 먼저 설계를 하셔야 되고요. 세 번째로는 그럼 함수가 수행된 다음에 결과값이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미리 먼저 설계를 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함수에 해당되어지는 정의 부분부터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함수의 정의란 함수명과 매개변수와 반환형으로 해서 함수의 원형을 만드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그러면 가운데 보시는 부분이 바로 이거예요. 자, 썸이라고 하는 인티저 썸이라고 했을 때 썸이라고 하는 애가 바로 함수명이고요. 그 다음에 이 함수에서 어떤 기능들을 처리하기 위해서 데이터를 어떻게 필요한 데이터가 뭐가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이 바로 2번에 나와 있는 매개변수입니다. 자, sum이라고 하는 함수가 어떠한 기능을 처리해야 되는데 그때 전달되어지는 혹은 수행되어지는 데이터 단위는 바로 인티저형의 x와 y다 라고 하는 얘기고요.
이렇게 해서 이 함수명에 대한 내용들을 정의하고 난 다음에 그 정의된 내용들을 여러분들 실제 함수가 수행되어지는 명령으로 만들어 놓은 어느 코드가 있겠죠. 그 코드를 호출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메인 함수 안에서 지금 가운데 있는 sum이라고 하는 함수명, 그리고 그 sum이라는 함수명을 호출할 때 수행되어지는 필요한 데이터가 정수형의 x와 y. 자, 그러면 바로 가운데 아래쪽입니다. 그러면 sum이라고 하는 함수가 정의되어 있는 곳으로 가게 돼요. 그러면 그 sum은 어떻게 정의가 되어져 있느냐 하면 인티저 i와 인티저 x를 필요한 데이터로 해서 두 개의 수를 더하는 기능들을 가지고 있는 게 바로 sum이라고 하는 함수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즉, 지금 현재 위에 가운데에 나와 있는 부분이 사용자 정의 함수, 즉 개발자가 필요에 의해서 만든 사용자 정의에 대한 원형이 되겠고요. 그 원형에 대해서 직접 선언을 처리한 부분이 밑에 블럭으로 처리되어져 있는 sum이라는 함수가 되겠습니다. 자, 이해가 되셨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실제로 수행하는 이 내용은 인티저 템프라고 하는 변수를 하나 선언하고요. 그 템프가 하는 일은 뭐냐면 함수에서 필요한 데이터가 바로 x하고 y였으니까 그 x와 y를 두 개를 더해서 템프라고 하는 변수에다 대입을 시키고, 이때 결과로 나타났던 템프는 최초에 이 sum이라는 함수를 호출했던 곳으로 return 되돌려 보내주는데, 이때 템프라고 하는 데이터의 데이터 타입은 정수형이라는 거죠. 즉 반환을 하기 위한 데이터의 자료형이 정수형 타입이라는 얘기예요. 어렵지 않습니다. 일반 메인 함수에서 쓰여지는 꼴과 비슷하긴 하는데, 이 sum이라고 하는 함수는 여러분들이 필요에 따라서 만든 기능들을 모아놓은 프로그램의 단위가 되는 거고요. 메인 함수는 C 언어라고 하는 코드를 작성하기 위해서 처음에 시작하는 부분이 바로 메인 함수가 되죠. 거기서 진입점 함수라고 얘기했던 것이 바로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 직접 여러분들과 함수의 선언을 이용을 해서 함수가 어떻게 호출되어지고, 호출된 다음에 그 결과값이 어떻게 처리되어지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먼저요, 사용자 정의 함수를 호출하려면 먼저 사용할 함수를 정의를 먼저 하셔야 돼요. 정의하고 선언한 다음에 컴파일러한테 내가 이 함수를 사용할 거야 라고 하는 내용들을 통보를 해야 됩니다. 두 번째, 여러분들이 앞에서 그러니까 먼저 사용되었던 함수의 이름은 중복해서 사용하실 수가 없고요. 세 번째로, 함수 호출 관계는 사용자 정의 함수를 사용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호출하려는 위치에 함수의 이름을 선언하면 사용자 정의 함수는 함수를 호출하는 곳으로 그 값을 다시 반환을 시키게 됩니다. 자, 내용이 어렵지는 않습니다. 자, 바로 그냥 코드로 해서 여러분들과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진입점 함수인 메인 함수를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블럭을 이제 처리했죠. 그리고 그 블럭 안에다가 수행되어지는 코드를 작성했어요. 정수형으로 A와 B 그리고 합이라고 하는 변수를 선언했고, 이때 합은 0이라는 값으로 초기화를 시켰습니다. 자, 이때 A하고 B도 초기화를 시켜줘야 되죠. 그렇지 않으면 쓰레기 값이 들어가니까 가비지 컬렉션이죠. A라고 하는 변수 정수형 타입에는 100이라는 값을 대입을 시키고, B라고 하는 변수에다가는 30이라는 값으로 그 데이터를 초기화를 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코드가 합이라고 하는 위에 선언되었던 이 변수인데, 이 변수 안에다가는 뭐를 대입을 시키냐면 갑자기 add라고 하는 것이 나타났고, 그 다음에 이렇게 가로가 열렸어요. 보통 이렇게 가로가 열리면 함수입니다. 따라서 add라고 하는 함수를 호출하는데, 이때 호출할 때 사용되어지는 데이터를 A하고 B를 같이 전달을 시킨 거예요. 이해가 되셨나요? 자, 그럼 전달을 시킵니다. 그럼 A라고 하는 변수와 B라고 하는 이 매개 변수 안에 들어가 있던 값은 A 안에는 100이라는 값이 대입이 되어 있었고, B 안에는 30이라는 값이 대입이 되어 있었어요.
그럼 이 합이라고 하는 이 함수가 이 합이라고 하는 변수 안에 들어가 있는 이 add라고 하는 함수는 어떤 함수냐? 여러분들이 보셨던 것처럼 두 정수의 합을 계산하고 처리해서 그 처리된 값을 메인 함수 안으로 호출시켜주는 기능을 갖고 있는 사용자, 즉 개발자 정의 함수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오른쪽으로 갑니다. 오른쪽에 보시게 되면 인티저형의 리턴 시켜줄 타입의 인티저죠. 함수가 끝나고 난 다음에 자, add라는 함수를 선언했고요. 함수는 두 개가 똑같잖아요. 똑같은데 이때 메인 함수 안에서 이 add라고 하는 함수를 호출시킬 때 전달되어지는 매개 변수, 즉 변수의 값을 지금 오른쪽에 있는 add 함수, 사용자 정의 함수가 정의되어 있는 곳에서 그 값을 받기 위해 a라고 하는 내용은 num1이라고 하는 변수에다가 대입을 시키고 b라고 하는 변수는 num2라고 하는 값에다가 대입을 시켜라 라고 하는 얘기죠. 그러면 아래 add라는 함수 정의되어 있는 오른쪽입니다. 인티저의 타입에 sum이라는 sum이라는 변수를 선언했고 이 sum은 0으로 초기화를 시켰어요. 자, 이 sum이라고 하는 변수는 그럼 뭐냐면 지금 전달받은 값을 보관하고 있는 num1 플러스 num2라고 하는 값을 두 개를 더해서 sum이라는 값으로 대입을 시키고 sum의 안에다가 대입을 시키고 그 다음에 이 값은 return 어디로 시키냐? sum 값을 return 시켜주는데 그 sum이라고 하는 변수 안에 들어가 있는 데이터 타입은 자료형이 인티저고 그 인티저가 전달되어지는 곳이 바로 3번 왼쪽에 나와 있는 그곳에 즉 100 더하기 30을 했으니까 얼마가 되나요? 130이라고 하는 값이 전달되어지고 그 130이라는 값이 어디로? 합이라고 하는 즉 메인 함수 안에 있는 합이라고 하는 변수 안에다가 대입이 되어져서 메인 함수가 정상적으로 종료가 되는 거죠. 이해가 되셨나요? 그러면 지금 1, 2, 3이라고 하는 이 내용은 리턴 되어지는 그 과정을 여러분들께 설명드린 거예요. 즉 오른쪽에서 계산되어졌던 값을 메인 함수 안에 어떻게 그 내용들이 전달되어지는지 확인하는 거죠. 자, 따라서 왼쪽에 나와 있는 것은 메인 함수 안에서 add 함수를 호출하는 과정이고요. 오른쪽에 나와 있는 것은 add 함수에서 메인 함수로 결과값을 반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른쪽 편에서 본다라면 메인 함수, 즉 add 함수에서 메인 함수로 결과값이 반환이 되어질 때 어떻게 반환 처리가 되어지는지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리고자 해놓은 거예요. 자, 오른쪽에서 add 함수에서 결과값이 나오게 되면 1번 그 내용을 return sum이라고 하는 값에다가 저장을 시켜서 메인 함수로 결과값을 반환을 시켜줘야 되는데 이때 sum은 1번에서 2번으로 가볼까요? 예. 이 인티저를 가지고 있는 자료형, 반환형 타입이에요. 반환되어지는 값의 자료형이 인티저라는 거죠. 그럼 이 인티저 값이 어디로 전달되어지나요? 처음에 메인 함수 안에서 add라는 함수로 호출시켰던 곳, 그러니까 3번이 되겠죠? 그러니까 add ap라고 해서 이 add라고 하는 함수로 호출시켰던 곳에 130이라는 값이 대입이 되어지고 그 대입되어졌던 곳이 합이라고 하는 변수에다가 저장이 되어지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사용되어지게 되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메인 함수 단위 굉장히 가벼워지죠. 그리고 필요한 기능에 따라서 add, 그 다음에 빼기, 곱하기, 나누기 기능 같은 것도 전부 다 이렇게 처리해서 해당되어지는 결과값을 메인 함수에서 리턴 값으로 받아들이기만 하시면 되는 거예요. 따라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중복된 내용들이 어떻게 되나요? 줄여들 수도 있고 그 다음 함수를 호출해서 값을 받는 것도 굉장히 쉬워지고 라고 하는 장점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단 조심하셔야 될 것은 호출된 함수를 add라고 하는 함수를 중복해서 사용시킬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름이 같은 형식으로 해서 이 add라는 함수를 사용하실 수는 없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예제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수의 호출과 반환에 대한. 자, 이때는 매개 변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자, 먼저 함수를 사용을 하려면 함수 호출을 하는데 그 호출할 내용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정의를 내리셔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호출된 함수가 실행이 끝나고 나면
그 값을 반환시킬 때 어떻게 하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프로그램은 여러분들이 키보드로 입력을 받았던 내용들을 그대로 화면에 출력하는 내용이 되겠어요. 자, 먼저 5번 라인의 메인 함수입니다. 메인 함수가 시작이 되어졌고요. 6번 라인에 result라고 하는 변수를 선언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7번 라인 안에다가 result라고 하는 이 변수를 초기화를 시켜주는데 어떻게 시켜주느냐면 get num이라고 하는 걸로 해놓고 가로 이렇게 했어요. 이건 이제 함수를 호출한 거예요. 그럼 그 함수를 호출을 하게 되면 그 함수가 정의되어 있는 곳으로 가야 되죠. 그게 12번 라인이 되겠습니다. 12번 라인 안에 get num이라고 하는 함수를 호출을 해서 그 함수가 처리하는 내용들을 선언을 시켜놨어요. 자, 13번 라인에 integer num 변수 정수형의 num이라고 하는 변수를 선언시켜놨고 14번 라인에 뭐라고 해놨습니까? printf 문장으로 해서 화면에 출력을 하죠. 양정수 입력해라. 그리고 15번 라인에 scanf 함수죠. 키보드 입력으로 받아들여지는 것을 자, 양정수를 입력을 하라고 했으니까 키보드 입력으로 들어오는 내용들을 %d 자, 데시말 10진수로 받아들여지고 그 받아들였던 내용은 num이라고 하는 변수가 선언되어 있던 곳에다가 저장을 시켜라. 그리고 난 다음에 16번 그 num 값을 return 시켜라. 어디로 return 시키는 거죠? 예, 위에 있는 7번 라인으로 리턴을 시킨 거죠. 그래서 result라고 하는 이 변수 안에는 지금 현재 키보드로 입력이 들어가서 처리되었던 기능에 의해서 리턴 받은 값이 저장이 되어지고 8번 라인 안에 그 프린트 문장 안에서 result 값을 찍는데 그 result 값을 %d 10진수 타입으로 찍어서 처리해 주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7번 라인 안에 함수를 호출하는 게 있었고요. 12번에 그 호출된 함수를 정의된 선언된 곳이 있고요. 그 다음 위에 맨 위에 보실까요? 3번 라인에 보게 되면 이 함수는 꼭 먼저 여러분들이 선언을 하고 쓰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따라서 아까 12번 라인 안에서 정의되었던 요 내용을 먼저 선언을 시키는 거예요. 따라서 integer get num이라고 하는 함수를 선언시켜 놓고 그 함수가 7번 라인 안에서 호출이 이루어졌고 그 다음에 12번 라인 안에서 그 get num이라고 하는 함수가 이렇게 정의되어져 있는 이 상황을 여러분들이 확인해 보실 수가 있는 거죠. 자, 이때 여러분들 scanf로 처리되어지니까 보안 경고창 뜨지 말라고 2번 라인에 define을 처리해 준 것도 여러분들 다시 한번 재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 오른쪽에 그 해당되어지는 내용이 이렇게 결과값으로 처리되어지는 콘솔 뷰 창을 여러분들이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앞에서 이제 함수를 어떻게 사용하는지 어떻게 호출하고 결과값을 어떻게 반환시키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내용을 알아봤어요. 그러면 앞에도 설명을 드렸지만 함수를 사용하는 이유가 명확하게 여러분들이 이해가 되셔야지만 이걸 왜 쓰는구나, 이렇게 쓰니까 프로그램을 작성할 때 쉬워지고 관리가 용이하구나 라고 하는 내용들을 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함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프로그램을 작성하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고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2학년이 되고 3학년이 되었을 때 다른 프로그램 언어를 공부하실 때도 많이 사용되어지는 기법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자, 이번 학기는 여러분들 C 언어의 기초적인 내용이고요. 다음 학기에는 C 언어의 약간 어드밴스드 된 응용적인 내용들이 조금 더 추가가 되어져요. 따라서 앞에서 여러분들이 뭐 배우셨냐면 프로그램과 C 언어의 관계, 그리고 컴파일과 컴파일러를 사용하는 방법, 그리고 이제 프로그램을 작성했으니까 이제 데이터를 출력하는 거, 데이터를 입력하는 방법, 이 내용들을 배우셨고요. 그러면 그 데이터를 처리할 때 그 데이터의 타입, 자료형이죠. 정수형이냐, 실수형이냐, 문자형이냐, 아니면 문자열로 처리할 것이냐, 아니면 부울로 처리할 것이냐, 즉 부울이란 얘기는 true값이냐, false값으로 처리할 것이냐 라고 하는 얘기죠. 이때 그러한 데이터를 저장하고 그 데이터에 대해서 관리, 그 다음에 연산, 이와 같은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데이터를 저장하는 공간이 필요하죠. 그것이 바로 변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변수를 이용을 해서 여러분들이 데이터를 저장했죠. 이때 데이터를 저장할 때는 여러분들이 초기 값으로 그냥 입력을 할 수도 있지만 사용자가 혹은 개발자에 의해서 데이터 값이 키보드 입력으로 처리되어지는 곳이 있죠. 그것이 바로 이제 데이터 입력을 처리할 때 스캔F 처리하는 방법이 있었고, 그렇게 해서 입력되었던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처리하는 계산 과정들이 몇 개가 있었어요. 그 중에 여러분들이 가장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연산자를 이용해서 처리하는 방법이 있었죠. 그래서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라고 하는 산술 연산자, 그리고 관계 연산자, 그리고 논리 연산자들을 이용해서 처리하는 방법이 있었고요. 그럼 이와 같이 단순하게 입력되어진 값들을 연산에 의해서 결과값으로 처리할 것이냐? 근데 그 결과값을 처리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어떤 프로그램의 진행 방향이 있을 거예요. 프로세스 같은 것들이. 그러려면 프로그램들이 우리가 보통 1번 수행하고 2번 수행하고 3번 수행을 하고 4번 수행으로 처리가 되어지는데, 그렇게 수행이 되어질 때에 여러분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프로그램의 진행 순서를 제어할 수가 있었죠. 그것이 바로 이제 제어 문장이었습니다. 그래서 if문, 그 다음에 스위치 케이스문, 반복문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for문, while문, do while문 이런 것들을 배우신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처리한 내용들이, 그러면 그러한 것들을 처리할 때 메인 함수 안에서 모든 내용들을 다 처리하니까 이제 메인 함수가 무거워지고 코드가 길어지고 여러분들이 코드를 작성할 수 있는데 어려움이 있다라는 거죠. 그런 내용들을 그러면 특정된 이 프로그램들을 진행할 때 기능들별로 좀 구분시켜서 필요할 때마다 그 기능들을 호출해서 사용하면은 더 쉽지 않겠느냐라고 해서 배우는 것이 바로 이 함수가 되겠습니다. 또 이 함수는 여러분들이 이제 잘 만들어 놓으시게 되면 마치 printf나 scanf를 이 그 컴파일러사에서 제공해 주듯이 여러분들이 그와 같은 함수를 만들게 되면 라이브러리로 또 제공할 수가 있어요. 다른 사람들한테 제공해 주는 형식으로. 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지금 사용자 어떤 개발자에서 라이브러리를 함수로 처리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집중적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아셨나요? 이제 이렇게 되면 함수를 사용하는 이유가 이제 내용이 좀 정리가 되어졌고, 자, 이때 함수를 정의할 때 여러분들이 혹시 이제 오해하실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들을 조금 정리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 왼쪽에 있는 내용에 메인 함수가 있고요. 이때 여기 보이드란 얘기는 리턴 값이 없을 때 하는 처리하는 방법이죠. 그러니까 요건 그냥 여러분들이 잘 참고해서 보시고요. 자, 그 다음 인티저 정수형 A 변수에 10이라는 값을 대입을 시켰고 인티저형 B에 20이라는 값을 대입을 시켰습니다. 자, 그 다음에 result라고 하는 이 변수가 선언이 되어지는데 이거는 이제 앞에다 자료용을 여러분들이 넣어주셔야 되겠죠? 자, result라고 하는 것은 인티저다라고 생각이 드시고 인티저라고 하는 result 값에다가 변수에다가 sum 해놓고 나서 가로가 들어갔어요. 그럼 이건 sum이라는 함수를 호출한 거죠. 자, 그래서 1번 sum이라는 함수를 호출하는데 이때 호출을 할 때 위에 선언되었던 a와 b라고 하는 변수, 즉 매개 변수를 데이터를 넣어서 사용자 정의 함수가 정의되어져 있는 곳으로 그 값을 전달을 시킬 때 이때 a와 b에 들어가 있는 10과 20을요 원본 데이터를 보내는 게 아니라 복사 데이터를 보내는 거예요. 복사해서 오른편에 나와 있는 sum이라고 하는 함수에 인티저 x에다가 그 a의 값을 복사해서 여기다가 넣어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인티저 y에다가 b라는 값을 복사해서 넣어주는 겁니다. 원본 데이터를 직접 건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점 주의하세요. 그래서 1번 sum 함수로 호출하고 2번 그 sum 함수가 정의되어 있는 곳으로 이제 프로그램이 흐름이 가서 이때 sum 함수 호출하면서 전달되어지는 매개 변수 a와 b라고 하는 것은 sum 함수가 정의되어져 있는 곳에 x와 y에다가 값을 복사를 시키고 그 다음 그 두 개의 값이 전달되어서 그 복사된 그 값을 연산을 처리하는데 x와 y라고 하는 연산을 처리해서 연산 결과값을 return 시켜줍니다. 어디로? 4번 메인 함수로 해서 다시 그 값을 전달시켜주는 방법. 이것이 바로 함수를 호출하고 그 호출된 함수가 처리가 되어진 다음에 처리된 데이터 값을
리턴, 반환시켜주는 전체적인 프로세스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예제를 통해서 함수를 호출하는 단계별 내용들을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일단 먼저 함수를 선언하고, 두 번째로 함수를 호출을 하고, 그 다음 함수를 정의하고 난 다음에 그 정의되었던 내용에서 결과값을 리턴 처리받는 내용들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여러분들한테 제공해 드리고 있는 이 코드는 두 개의 정수의 합을 계산해서 출력하는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어렵지 않아요. 네, 따라서 자, 먼저 1번 함수를 선언했습니다. 사용자 정의 함수가 뭐냐면 인티저형의 add라고 하는 함수고, 이 add라는 함수 안에서 사용되어지는 데이터 저장하는 변수, 저장하는 곳이 num1, 그 다음에 num2가 되겠습니다. 자, 진입점 함수, 메인 함수를 먼저 이제 정의했고요. 4번 라인 안에서 인티저 a와 b, 그리고 합이라고 하는 변수를 선언했습니다. 자, 6번, 7번, 8번은 여러분들 그냥 프린트 문장이니까 여러분들이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주성문 처리하시면 되겠고요. 10번 라인에서 합이라고 하는 변수에 대입을 시키는데 뭐를 대입시키냐면 add라고 하는 함수를 호출을 해서, 호출을 했을 때 a와 b 값에 같이 전달시키고 그 결과값을 리턴을 받아서 합이라는 값에다가 이제 대입을 시키는 거죠. 자, 그러면 3번으로 넘어가죠. 16번 라인입니다. add라는 함수를 호출을 했습니다. 이때 add라고 하는 함수를 사용자 정의해야 되죠. 자, 함수를 정의했고, 이때 10번 라인에서 넘어오는 사용자 정의 함수 호출할 때 a와 b라고 하는 매개 변수 값을 복사해서 16번 라인에 있는 num1과 num2에다가 복사해서 저장을 하죠. 그리고 18번 라인에 result라고 하는 변수를 선언하고요. 20번 라인에 printf 문장 찍고, 21번의 내용 찍고, 그 다음에 23번에 해당되어지는 것이 바로 뭐냐면 result라고 하는 변수, 18번 라인에 선언되었던 얘는 지금 16번 라인에서 있는 num1과 num2를 연산해서 그 값을 result에다 집어넣고, 그 결과의 result를 24번입니다. 리턴을 시키는데 어디로 리턴 시키냐면 2번으로 리턴을 시키죠. 그럼 2번의 메인 함수 안에 있는 합이라고 하는 변수 안에다 그 값이 저장되어지고 12, 13, 14번에 해당되어지는 내용이 처리가 돼서 프로그램이 종결이 되어집니다. 자, 따라서 함수의 선언이요. 1번 컴파일러에게 사용자의 정의 함수의 자료형과 매개 변수 정보를 먼저 제공해서 처리하는 부분이 함수의 선언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함수의 호출이죠. 그건 2번이죠. 사용하려는 함수를 명령문으로 선언한 것을 의미하고요. 사용자 정의 함수는 실제로 함수의 명령을 만들어서 3번 라인 안에다가 그 내용들을 처리를 했어요. 따라서 우리가 프로그램상에서 함수를 이용하는 방법은 지금 오른쪽 위쪽에 나와 있는 이 세 가지 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함수를 선언하고, 함수를 호출을 하고, 그 다음에 그 함수를 정의를 한 다음에 정의되어졌던 리턴 결과값이 처리되었던 것을 함수가 호출했던 것으로 반환을 시켜서 그 값을 처리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이때 여러분들 가운데 부분에 보세요. 4번 라인입니다. 이 4번 라인을 키보드 입력으로 처리해서 그 키보드 입력 받았던 내용들을 A와 B에다가 저장을 시키고, 그리고 10번 라인 안에서 저장된 결과값을 2번으로 호출을 시켜서 3번에다가 전달시킨 다음에 그 결과값이 처리되어지는 내용까지 넣어주시고요. 또 하나, 이 내용들이 보통 한번 수행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프로그램이 그냥 그대로 종결이 되죠. 이 내용을 프로그램이 계속 수행되게끔 만들어주고, 입력값으로 프로그램이 진행이 되려면 yes를, 프로그램이 종료가 되려면 n, 대문자 n이 됐던 소문자 n이 됐던 이 값이 들어오게 되면 프로그램이 종료되어지는 코드로 수정해서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과제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러분들께 보여드렸던 요 화면이 실행되도록 여러분들이 처리하시면 되고요. 프로그램 설계는 이와 같습니다. 키보드로 정수값을 입력을 받고요. 그 다음 여러분들이 누적합을 계산하는 프로그램을 작성을 하려고 했을 경우에 어떻게 처리하는지 확인해 보려고 하는 거예요. 자, 1부터 시작해서요. 입력받은 수만큼 누적합을 계산하는 프로그램이 되겠는데, 예를 들어서 제가 10을 넣습니다. 그럼 1부터 10까지 누적된 값을 처리해주는 프로그램이 되겠어요. 이때 사용자 정의 함수를 정의를 하시고요. 그 사용자 정의 함수 안에서 입력받았던 그 값까지 누적 처리되어지는 기능들을 여러분들이 정의하신 다음에 그 반환되었던 값을 메인 함수 안에서 결과물로 출력하는 프로그램을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따라서 프로그램 설계는 1번 키보드로 정수값을 입력을 받고요. 두 번째, 사용자 정의 함수 호출하고, 세 번째, 입력받은 정수값을 사용자 함수에 전달을 해서 메인 함수로부터 정수값을 전달받고 포문으로 누적 합계를 계산하는 내용들이 처리되면 되겠습니다. 이때 누적 합계를 처리한 그 결과값을 메인 함수로 return 반환시키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사용자 정의 함수에서 전달받은 결과값을 출력시키는 내용들로 처리해 주시면 되겠고, 다섯 번째로 여러분들이 이 프로그램이 한 번 수행되고 끝날 것이 아니라 만약에 계속 진행되어진다라고 한다거나 아니면 그냥 종료시킨다거나 하는 기능을 추가해서 넣어서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하셨던 내용과 같이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할게요. 자, 누적 합계 계산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이때 여러분들이 사용자 정의 함수를 이용을 해서 그 누적된 합을 계산하는 프로그램 기능들을 이제 처리하시면 되겠어요. 자, 코드를 보겠습니다. 자, 일단 3번 라인에 바로 여러분들이 사용자 정의 함수를 먼저 선언한 거죠. sum이라고 하는 함수를 정의를 했네요. 이때 C 언어는 대소문자 구분합니다. 따라서 3번 라인에 s, sum 할 때 s가 대문자예요. 그리고 이때 이 함수에서 필요한 데이터를 처리해주는 그 내용이 인티저 수라고 하는 변수 안에 이제 선언돼서 처리하면 되겠습니다. 자, 메인 함수로 가서 6번 라인에 인티저형으로 정수형으로 input이라는 변수와 result라는 변수를 이렇게 선언했고요. 7번, 8번, 9번은 화면단을 만든 거예요. UI 화면단을 만든 것이고, 자, 11번 라인에 여기에다가 스캔F에서 키보드 입력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9번까지 프린트 문으로 해서 화면에 출력이 되어지고 그 안에다가 내가 키보드 값으로 만약에 10 그러게 되면 10이라는 값이 input이라는 변수에 저장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13번 라인 안에서는 result라고 하는 변수가 선언되어 있고 result라는 변수 안에 대입을 시키는데 지금 봤던 sum이라고 하는 함수, 사용자 정의 함수를 호출하게 되어 있고 이때 전달되어지는 값이 뭘로 전달되어지나요? input이라고 하는 값으로 전달되어지는 거죠. input이 1번입니다. 1번이 어디로 가나요? 1번이 18번 라인으로 전달되어지죠. 그래서 sum이라고 하는 변수에 전달되어질 때 input이라고 하는 파라메타 값이 어디로? 18번 라인 안에 있는 인티저 수라고 하는 매개 변수에 복사해서 저장이 되어지고 그 내용들을 처리하기 위해서 20번 라인에 cnt라는 변수와 합이라고 하는 변수를 선언해서 22번, 23번 찍고요. 25번이 바로 누적된 결과값을 합산을 처리해 주기 위한 문장이 되겠죠. 그래서 CNT 1이란 얘기는 어떻게 되나요? 1부터 시작을 해서 어디까지 반복을 시켜라라는 조건이 뭐냐면 CNT라고 하는 애가 지금 전달받은 SU, 즉 10이라고 하는 인풋 값으로 전달되었던 수라고 하는 값보다 어떻게 작거나 같아질 때까지 CNT를 하나씩 증가를 시켜서 누적 합을 계산해라 이 소리죠. 그러니까 CNT가 처리되어지는 것이 1부터 시작해서 어디까지? 10까지 합을 계산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에 대한 누적 연산을 처리해 주는 것이 26번이 되겠죠. 26번에 의해서 값이 처리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1번, 13번 라인 안에서 sum, 누적값을 계산하는 누적함수를 호출을 했고, 이때 전달되어지는 매개 변수 인풋이 18번 라인 안에 있는 sum 함수의 사용자 정의 함수에다가 전달되어질 때 그 값이 수라고 하는 값에다가 복사해서 저장되어졌고, 그리고 2번으로 내려와서 누적 함수에 대한 내용들을, 누적 계산되어지는 내용들을 처리해주는 문장으로 떨어지고 난 다음에 부문장이 이제 다 처리가 되고 나면 28번 라인으로 해서 합이라고 하는 곳에다가 그 누적된 결과값이 저장이 되어지고 그 값을 리턴을 시켜주는데 3번입니다. 리턴 시켜줄 때 4번으로 올라갔죠. 그 4번이 바로 뭐냐면 앞에 18번 라인에 있는 리턴 데이터 값, 변환 값, 그게 정수형 값으로 전달이 되어져서 그 값이 13번 라인, 5번으로 전달이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1부터 10까지 더했을 때 55라고 하는 값이 13번에 있는 값으로 리절트에다가 대입이 되어지고 그 결과값이 14, 15, 16 해서 이제 처리되어지고 프로그램이 종료되어지는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별로 이렇게 어려운 내용 아니었죠, 여러분들. 자, 여기에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프로그램이 한 번 수행되고 나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프로그램을 종료시키겠느냐 아니면 계속 진행시키느냐라고 하는 기능들을 하나 더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는 함수 중에 두 개 함수, 즉 사용자 정의 함수를 먼저 알아봤고요. 자, 이번에는 C 언어에서 제공되어지는 라이브러리 함수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라이브러리 함수는 컴파일러를 제작하는 회사에서 제공해 주는 거고요. 컴파일된 기계 코드로 저장한 파일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라이브러리 함수가 되겠습니다. 예를 들자면 스캔f 함수나 printf 함수 같은. 자, 그러면 지금 이제 예제를 하나 들 텐데요. 난수를 처리해 주는 이 기능들을 가지고 있는 라이브러리 함수를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프로그램을 하나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난수란 랜덤 넘버라고 하는 것인데, 이것은 특정된 숫자의 규칙이 없이 예측할 수 없는 임의의 값을 무작위로 생성 처리해 주는 것이 바로 이 난수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주사위 같은 것도 생각해 보세요. 주사위 같은 경우에는 나올 수 있는 숫자가 1부터 6까지죠. 근데 물론 이제 똑같은 이제 숫자가 나올 수도 있지만 거의 던지게 되면 어떻게 돼요? 예, 다른 숫자가 나올 수 있는 확률이 크죠? 그래서 그때 각각의 1부터 6까지 나올 수 있는 확률은 6분의 1이 되는 거죠. 이와 같은 것들을 처리해 주는 것이 바로 난수가 되는 거예요. 이러한 난수를 처리해 주는 것을 난수 발생 함수라고 얘기하고요. 그럼 이 난수 발생 함수를 쓰시려면 얘가 라이브러리 함수로 지정이 돼서 제공되어지는 거니까 이 함수가 정의되어 있는 곳을 어딘가에다가 명시를 해 주셔야 되죠. 그게 바로 include standard lib.header 파일을 연결을 시켜 주셔야지만 됩니다. 그리고 그때 사용하는 함수가 바로 뭐냐면 랜덤 함수예요. 랜덤 함수는요, 지금 여러분들 맨 아래쪽입니다. 가운데 아래쪽에 보게 되면 랜덤 함수라고 쓰여 있죠. 랜덤 함수는 초기 값에 따라서 무작위로 숫자를 출력할 때 사용되어지는 함수고요. 그 다음에 다만 프로그램을 시작할 때마다 같은 숫자가 출력되는 경우도 있어요. 이럴 때는 뭐 원래 이제 랜덤 함수의 특징이고 하고, 그 다음에 그때그때마다의 그 프로그램의 기능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같은 숫자가 실행할 때마다 같은 숫자가 출력되는 경우도 있다라는 점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랜덤 함수를 이용해서 처리되어지는 프로그램을 하나 예제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랜덤 함수를 이용해서요, 1부터 45 사이에 있는 숫자 중에 6개를 출력하는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자, 4번 라인에 있는 게 메인 함수를 시작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5번 라인에 printf 문장으로 해서 화면 출력하고, 6번 라인이 재밌어요. 자, printf, 이거는 그냥 화면에 출력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8번, 9번 라인에 보시면 8번 라인에 반복을 처리해주는 CNT라고 하는
변수가 1부터 시작해서 몇 개를 찍을 거냐면 6개를 찍을 거예요. 6개를 찍는데 그 6개를 하나씩 하나씩 1 다음엔 2 다음에 3 이렇게 해서 6개를 찍는데 9번에 보시게 되면 프린트f 문장에 10진수 %d로 변환해서 찍는데 이때 랜덤이라는 함수를 이용했죠. 이거는 범위가 지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출력하는 거예요. 이거는 지금 제가 45, 1부터 45 중에 라고 하는 얘기를 안 했잖아요. 그냥 이건 무조건 범위를 정하지 않는 상태에서 6개를 찍어내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 찍어내게 되면 이상한 값이 나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확인해 보세요. 자, 그 다음에 11번 라인에 보시게 되면 줄 하나 바꿨죠. 12번 라인에 보시게 되면 자, 이번에는 printf 문장에서 랜덤 찍고요. 그 다음에 45라고 하는 것으로 찍겠다고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13번 라인에 for 문장이 있고요. 이것도 6개를 찍는데 14번 라인에 보시게 되면 어떻게 돼요? 1부터 45니까 만약에 1부터 45 사이라는 얘기는 뭐가 있을까요? 예, 45로 나누었을 때 0, 45로 나눠지게 되면 0이고요. 그 다음에 쭉 나누게 되면은 나머지가 44까지 가고요. 46은 어떻게 되나요? 45로 나누면 나머지가 하나죠. 그 다음에 47은요. 나머지가 2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쭉 더해서 나머지가 되게 되면 또 45로 나누어 떨어지는 것이 0으로 딱 정확하게 나누어 떨어지는 건 0이죠. 그러니까 0부터 45 사이의 값들을 출력해낼 수가 있는 거죠. 어렵지 않습니다. 자, 이 내용을 여러분들이 처리를 하시는데 처리할 때 주성문을 다 넣으시고요. 이때 이 랜덤 함수를 쓰시려면 2번 라인을 봐주세요. 2번 라인에 보게 되면 include standard lib.header 파일 이거는 랜덤 함수를 사용하기 위해서 헤더 파일을 연결을 시켜 준 거예요. 지금 예제 3번을 여러분들이 제가 오른쪽에 결과 화면으로 제공해 드렸습니다. 값은 같지 않아요. 서로 똑같은 값이 나오는 게 아니라 랜덤하게 뽑아내는 거라서 이 값은 매번 실행할 때마다 다른 값이 나오게 됩니다. 이때 1번부터 시작해서 24번 라인까지 나와 있는 내용들 중간중간마다 제가 주성문을 처리 안 한 내용들이 있어요. 그 주성문을 처리해서 여러분들이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라이브러리 함수 중에 수학 함수를 어떻게 사용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수학 함수는 수학적인 연산을 수행하기 위해서 제공되어지는 라이브러리 함수이고요. 이 수학 함수를 사용하려면 여러분들이 헤더 파일을 연결을 시켜 주셔야 되는데 math.h라고 하는 헤더 파일을 연결을 시켜 주셔야 돼요. 또 하나 주의하셔야 할 점은 수학 함수를 사용할 때는 일반적으로 그 매개 변수와 반환값이 실수형, 더블형의 자료형을 가진다는 점 여러분들이 조금 조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왼편에 코드를 잠깐 보시면서 바로 진행하도록 할게요. 메인 함수 시작했고요. 더블 자료형을 가지는 value라고 하는 변수 선언했고 그 변수에다가 35.8을 대입을 시켰습니다. 이때 printf 문장이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sale이라고 하는 그 함수가 있고요. 하나는 flow라고 하는 함수가 있는데 이때 sale이라고 하는 함수는 sale이에요. sale 함수는 소수점 이하 값을 무조건 올려버리는 올림이라고 하는 함수고요. flow라고 하는 함수는 무조건 버림 함수입니다. 따라서 이 sailor 함수와 그 다음에 flow 함수는 제시한 값이 실수일 경우에 수학 함수를 사용하게 되면 소수점 이하의 값을 올리거나 내릴 때 사용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이 기본적으로 수학에서 제공되어지는 함수들이 꽤 많아요. 코사인 함수, 사인 함수, 뭐 탄젠트 함수서부터 시작해서 뭐 제곱근을 계산하는 함수부터 시작해서 뭐 여러 가지 함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자주 사용하는 내용들에 대해서는 미리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예제를 통해서 수학 함수 사용하는 방법을 좀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sail 함수와 버리는 flow 함수를 이용해서 소수점 값을 처리해주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지금 우리가 sail 함수하고 flow 함수를 사용을 해야 되니까 수학 함수를 쓰기 위해서 헤더 파일을 연결을 시켜줘야 되죠. 그래서 2번 라인에 보시게 되면 include math.h
나중에 13장 쪽에서 배우시긴 할 텐데요. 이렇게 처리하는 방법이 전처리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 전처리 방법은 컴파일하기 전에 미리 먼저 이 내용들을 인식하고 이해하고 처리하는 방법을 우리가 이제 전처리 방법이라고 얘기해요. 프리프로세서라고 얘기합니다. 자, C 언어 메인 함수 시작했고요. 자, 그다음 5번 라인에 실수형으로 result 그리고 target이라는 변수를 선언했습니다. 7번 라인에 printf 함수 처리됐고 printf로 해서 화면 출력했고요. 9번 라인에 result라고 하는 변수 안에다가 더블형이죠. 올림 함수를 썼어요. sale이라고 하는 함수를 썼죠. 예, 그걸 뭘로 쓰냐면 target이라고 하는 변수에 들어가 있는 3.5라는 값을 예, 올림 함수로 처리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올려버리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예, 3.5니까 4라고 하는 값으로 찍히겠죠. 4점 빵빵. 예, 그 다음 12번 라인 안에는 플로우라고 해서 내림차순을 써버렸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나요? 3.5를 내려버리게 되면 3으로 처리가 되겠죠. 예, 어렵지 않습니다. 근데 이거를 우리가 프로그램상으로 만들기에는 예를 들자면 실수형 같은 경우에 화면에 출력할 때 소수점이야 우리가 첫째 자리, 둘째 자리 이렇게 해서 찍을 수는 있어도 올림이라든가 내림이라든가 뭐 이와 같은 처리를 하려면은 또 다른 연산이 필요하죠. 근데 이거를 수학 함수를 이용을 하시게 되면 자동적으로 올려줄 수 있고 내려줄 수 있는 이와 같은 결과를 바로 여러분들이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라이브러리 함수, 수학 함수 중에 제곱근을 계산하는 함수와 제곱 값을 계산하는 함수를 사용하는 방법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곱값을 계산하는 것은 파워승이고요. 그 다음에 제곱근을 계산하는 것은 스퀘어라고 하는 sqrt라고 하는 함수를 쓰면 되는 거죠. 자, 오른쪽 결과 화면부터 먼저 볼까요? 여러분들 과제입니다. 자, 메뉴를 먼저 만들어요. 1번 제곱값 출력하는 프로그램, 2번 제곱근 출력하는 프로그램, 세 번째는 프로그램 종료라고 하는 메뉴를 선택을 해서 1, 2, 3번을 선택을 하는데 만약에 1, 2, 3번이 벗어난 다른 값을 선택하게 되면 선택 오류라고 해서 만약에 4번이 들어갔다 그러면 선택 오류 숫자 1, 2, 3 중에 선택하세요 라고 하는 값으로 나오고 만약에 제곱값을 계산하려면 1번 누르고 그 다음에 제곱값에다가 실수값 집어넣고요. 그러니까 실수값이 x의 y승. 그러니까 여러분들 수학 시간에 기초 수학 시간에 배우셨던 제곱값 계산하는 거와 제곱근 계산하는 방법 아시죠? 그러니까 형태는 x의 y승으로 이렇게 입력값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수값은 2 그리고 몇 승이다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3승 하게 되면 2의 3승이 되어지니까 값은 8이 찍히게 되는 거죠. 예, 그거 처리해 주시면 되고 제곱근을 계산할 때는 만약에 제가 제곱근 값을 9로 넣습니다. 9로 넣게 되면 제곱근의 결과값은 얼마가 들어가나요? 3 이렇게 나오면 되는 거죠. 그리고 프로그램을 종료시키려면 3 눌러주시게 되면 이와 같이 종료되어지는 프로그램을 작성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그 필드에서 사용되어지는 프로그램이 이와 같은 오른쪽에 나와 있는 이런 식이에요. 이와 같은 식을 윈도우 프로그램의 안에다 넣을 수도 있고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그 클라이언트 기반의 콘솔 프로그램으로 이렇게 넣을 수도 있고요. 자, 해서 과제 3번에 있는 결과값을 먼저 보여드렸으니까 이것처럼 하는 프로그램을 작성하시는데 일단 첫 번째 두 while 문장으로 일단은 두 while 문장은 뭐죠? 먼저 while 문장이 돌기 전에 무조건 한 번은 수행하는 것이 두 while 문장이죠. 그래서 숫자 1번 중에 1번에서 3번 중에 입력한 값에 따라서 프로그램을 선택하는 무한 반복 프로그램을 수행하는 거를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만약에 숫자 1을 입력하게 되면 제곱값을 계산하는 방법, 그 다음에 만약에 숫자 2를 입력을 하게 되면 제곱근을 계산하는 sqrt 함수를 사용하는 방법, 만약에 숫자 3을 입력을 하게 되면 프로그램이 종료하고 그 다음에 그 외에 숫자가 나오게 되면은 숫자를 다시 입력할 수 있도록 유도시키는 방법이 있고요. 다섯 번째는 만약에 음의 실수값이 들어가서 제곱근을 구할 때는
제가 팁을 드리겠습니다. 이와 같이 선언해서 사용을 하시게 되면 여러분들이 쉽게 제곱근 값을 계산해 내실 수가 있습니다. 자, math.header 파일을 사용하셔야 되고요. 제가 제곱근, 제곱값 계산하는 함수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드렸으니까 여러분들이 직접 과제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앞에서 여러분들 해보셨는 내용들을 저와 같이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프로그램에서 결과값으로 처리해야 되는 부분은 입력되어지는 값의 실수값의 제곱값과 그 다음 제곱근값 그리고 프로그램을 계속 수행할 것인지 종료할 것인지에 대한 기능, 더불어서 만약에 메뉴가 1, 2, 3번이 있는데 1, 2, 3번 외에 다른 값이 들어오게 되면 다시 한 번 더 정확하게 값을 물어보는 형식으로 프로그램을 작성해야만 합니다. 자, 그러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4번에 메인 함수 시작했고요. 그 다음에 5번에 choice라고 하는 변수가 있는데 이 choice 변수는 아마도 번호 메뉴를 1번, 2번, 3번 선택 어떤 번호를 선택할지를 저장하는 변수 같죠? 그래서 integer choice라는 변수를 하나 선언했고요. 자, 6번은 result라는 변수와 num1, num2라고 하는 변수를 실수용으로 처리했습니다. 이것은 제곱값과 제곱근을 처리하기 위한 값인 걸로 이렇게 여러분들 이해가 될 겁니다. 자, 두 while 문장으로 해서 일단 먼저 두 while 문장은 조건문을 먼저 처리하지 않고 먼저 문장을 실행하고 난 다음에 조건문을 처리하는 게 두 while 문장이죠. 자, 10번, 11번, 12번 라인에서 printf 문장으로 해서 1번 제곱근 값 출력, 2번 제곱근 출력 프로그램, 3번은 프로그램 종료에 해당되어지는 문장이 출력이 되어지고요. 14번 라인에서는 이제 번호를 선택해라 1번부터 3번까지, 그리고 15번 라인 안에서 그 선택되었던 값들을 저장하는 choice라고 하는 변수에 그 값들을 저장을 시켜라. 자, 그러면 선택은 어떤 걸로 하는 게 좋을까요? 1번 제곱값, 2번 제곱근, 3번 프로그램 종료를 처리해 주려면 if 문장이나 if else, if 문장에 if else, if에 if 문장, 뭐 else 문장 이렇게 써도 되는 게 되겠지만 들어오는 값이 상수값으로 들어오게 되면 그냥 더 처리가 쉬우니까요. 스위치 케이스 문장으로 처리하는 게 낫겠네요. 그래서 8번 라인에 18번 라인에 스위치 문장에 초이스 값이 1번이면 20번, 그 다음에 만약에 2번이면 32번, 만약에 3번이면 41번, 이렇게 해서 처리하시면 되는 거죠. 자, 그럼 먼저 1번 제곱값을 출력하는 걸 선택을 하게 됐다면 지금 20번에 케이스 1번에 해당되어지는 내용이고 21번에 제곱값, 그 다음에 22번에 실수 입력. 우리가 제곱값을 처리해 주는 것은 x의 y승으로 처리하기로 했으니까 일단 먼저 22번에 실수값 처리해서 실수값 입력 받고요. 그 다음 25번에 몇승, 몇 승으로 갈 건지 몇승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26번에 몇승으로 처리해서 27번에 우리가 제곱값을 계산하는 파워라고 하는 파워승 함수를 써서 넘버 1이라고 하는 애가 넘 1번이라고 하는 게 x를 얘기하고 넘 2가 y승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제곱값을 산출하고 29번에 그 해당되어지는 결과값을 찍은 다음에 브레이크문으로 처리하면 되죠. 이때 만약에 스위치 케이스 문장에서 브레이크문을 처리 안 하면 어떤 경우가 발생을 했던가요? 모든 케이스에서 다 처리하죠. 그래서 결과값을 다 찍어냅니다. 그런데 우리가 처리하려고 하는 것은 케이스 문장에서 그냥 제곱값만 찍으면 돼요. 아니면 제곱근값만 찍으면 됩니다. 그리고 프로그램을 계속 수행할 건지 말 건지만 처리하시면 돼요. 굳이 다른 케이스에 대해서 처리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따라서 그러려면 해당되어지는 케이스 문에서 조건이 맞으면 그 문장을 수행하고 나서 실행 문장을 수행하고 나서 그냥 브레이크에서 빠져나오시면 되는 거예요. 자, 32번에 케이스 2번입니다.
케이스 2번에서요. 제곱근을 출력하는 프로그램이니까 일단 실수를 입력을 하고요. 그 실수에 대한 제곱근을 계산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35번 안에 스캔F로에서 내가 만약에 36이라는 값을 입력을 했으면 36의 제곱근을 계산하시면 되는 거잖아요. 그때 제곱하는 것이 37번에 나와 있는 sqrt라고 하는 스퀘어라고 하는 함수, 이때 절대값에 의해서 제곱근을 처리해 줘야 되니까 우리가 여기에 있는 FABS라고 하는, 예? 절대값, abstract라고 하는 절대값을 처리하시면 되겠죠? 네, 그리고 나서 38번 안에 그 값을 처리하시면 되고 브레이크 문장으로 해서 프로그램 종료하고 나오시면 됩니다. 자, 만약에 41번의 케이스 3번에서는 프로그램을 종료하겠느냐 라고 하는 것이 3번이죠. 그런데 만약에 46번에 디폴트 값이 있어요. 만약에 이 값이 아니에요. 1, 2, 3번 중에 아닙니다. 그러면 디폴트로 떨어지면서 어떻게 되나요? 선택 오류라고 떨어지고 컨티뉴 문장으로 만나서 다시 어디로 가나요? 컨티뉴 문장은 제일 처음에 있는 두 문장으로 다시 가죠. 앞에서 여러분들 우리가 제어 문장에서 하셨던 거 기억해 보세요. 제어 문장에서 조건문, if 문장, if else 문장, 그 다음에 if else if else 문장 처리하시는 게 하나 있었고, 스위치 케이스 문장 처리해 주시는 게 있었고요. 그 다음에 반복문에서는 for 문장, while 문장, do while 문장이 있었고, 분기문이 있었죠. break 문장, 그 다음에 continue 문장, go to 문장, return 문장이 있었습니다. 그 점 잘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실수형에 대한 값을 제곱을 계산하는 게 있고 제곱근을 계산하는 방법이 지금 여러분들 이 프로그램상에서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수행하셨던 내용들하고 꼭 비교해 보시고 주성문과 그 다음 순서도, 그 다음 알고리즘 설계 부분, 그 다음에 여러분들 혹시 오류가 발생하게 되면 오류를 캡처하시고요. 그 오류가 무슨 오류인지 여러분들이 해석을 하신 다음에 이러한 오류를 내가 이렇게 해결했다라고 하는 해결안 방법, 그래서 정상적으로 프로그램이 실행이 되어지고 정상적으로 실행이 되었으면 콘솔 뷰 안에 실행 결과가 나오겠죠. 그 결과 값을 캡처해서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함수 내부에서 사용되어지는 변수, 즉 지역 변수와 전역 변수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할게요. 지역 변수는 말 그대로 로컬 베리어블이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앞에서 함수를 배우셨는데요. 그 함수의 사용자 정의 함수를 만들어 놓고 그 함수에 사용되어지는 변수들이 있어요. 그리고 메인 함수 안에서 사용되어지는 변수가 있습니다. 자, 이때 지역 변수는 각각의 함수에서 자신 안에서 선언된 변수만 사용이 가능하고요. 메인 함수 쪽에서는 사용이 안 됩니다. 따라서 서로 다른 함수에서 같은 이름을 변수를 선언하지만 이건 이름은 같아도 다른 변수예요. 이것이 이제 그 함수 내부에서만 사용되어지는 지역 변수입니다. 전역 변수는요, 프로그램 시작, 코드 시작하는 부분에 선언을 해요. 그리고 전역 변수는 초기화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0으로 초기화가 됩니다. 기본적으로 지역 변수 안에서는 여러분들이 변수 선언하고 초기화시키지 않게 되면 그 안에 쓰레기 값이 들어가서 그렇게 하지 말아라 라고 제 말씀을 드렸지만, 전역 변수는 프로그램이 시작될 때 한 번만 생성되고요. 그 다음에 초기화시키지 않으면 자동으로 0으로 초기화된다는 점 잊지 마시고, 이것은 프로그램이 종료되면 같이 반환이 돼서 소멸이 되어지게 됩니다. 자, 따라서 전역 변수를 사용하게 되면 같은 소스 코드 내의 모든 함수에서 전역 변수를 바로 사용할 수 있다고 하는 점 여러분들 꼭 기억해 주세요. 지역 변수는 그 지역에서만, 즉 블럭으로 묶어놓은 그 지역 안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함수가 지역 변수고, 전역 변수는 말 그대로 글로벌 베리어블이니까 프로그램 전체에서 사용할 수 있는 변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과제를 하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아래에 코드가 나와 있죠? 이 코드는 변수의 영역에 대한 규칙을 여러분들이 쉽게 알아볼 수 있는 형태의 코드입니다. 자, 이때 앞에서 설명드렸죠? 지역 변수와 전역 변수. 만약에 여러분들이 블록 범위가 다를 경우에는
같은 이름의 변수라 하더라도 여러 번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왜? 그 블럭 안에서에 사용되어지는 변수는 그 안에서만, 블록 내부에서만 사용되어지는 지역 변수예요. 그리고 가까운 블록 안에 삽입된 변수가 우선적으로 사용됩니다. 즉, 앞에 전역 변수가 있고요. 그 안에 로컬 변수가 있으면 로컬 변수가 우선순위가 1번이에요. 그 다음 같은 이름의 지역 변수가 있을 때는 전역 변수를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예, 이때 여러분들 꼭 조심하세요. 따라서 아래 나와 있는 이 변수에 해당되어지는 그 내용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자세하게 설명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자면 지금 3번 라인에 함수를 선언했죠. 그리고 4번 라인에 전역 변수를 선언했습니다. 자, 메인 함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19번 라인에 사용자 정의 함수가 있어요. 이때 사용되어지는 변수들이 있습니다. 자, 7번 라인에 보시게 되면 W형의 X라고 선언되어 있고 얘가 지역 변수로 선언되어 있죠. 근데 4번 라인에 보게 되면 전역 변수로 이렇게 사용되어져 있어요. 우선순위는 어딜까요? 지역 변수가 우선순위입니다. 그 다음 9번 라인에 이렇게 블럭 안에 또 더블 X 선언되어 있죠. 자, 요것도 지역 변수예요. 그 다음 19번 라인에 보시게 되면 여기에 나와 있는 21번에 나와 있는 X가 있죠. 그 X는 뭔가요? 전역 변수입니다. 따라서 지역 변수와 전역 변수에 대한 여러분들의 명확한 이해가 필요로 되어지기 때문에 지금 나와 있는 이 과제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세요. 코드는 제가 있는 이 코드를 그대로 쓰시면 됩니다. 자세하게 설명을 하시고 그 해당되어지는 내용들을 정리해서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 함수의 중요성을 많이 이해가 되셨을 것 같아요. 자, 과제를 또 하나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과제에 하셔야 될 프로그램명은 최대값을 구하는 프로그램을 작성하시는 거예요. 자, 설계를 먼저 할게요. 첫 번째, 프로그램 실행을 위해서 yes, no 키보드로 입력을 받겠습니다. 그리고 키보드로 점수를 입력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 키보드로 입력받았던 점수 중에 최대값을 찾는 프로그램이 되겠어요. 이때 그러면 키보드로 점수 입력받는 내용은 키보드로 3개의 점수를 입력을 받고요. 입력받은 3개의 점수 중에 가장 큰 최대값을 계산한 다음에 이 계산하는 방법은 사용자 정의 함수에 의해서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 키보드에 의해서 3개의 정수값을 받아서 값들을 서로 비교하는 사용자 정의 함수를 만드시고요. 그 사용자 정의 함수에 의해서 나타난 결과값이 다시 그 함수로 호출했던 메인 함수로 반환을 시켜서 전체적으로 프로그램이 수행되어지는 것을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당연히 코드 작성하시고 주성문과 순서도, 알고리즘, 실행 화면을 캡처해서요. 코드의 실행 내용을 자세하게 설명해서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화면을 보시면 먼저 프로그램을 계산하는 최대값을 계산하는 프로그램입니다 라고 나오고요. 진행하겠느냐 종료하겠느냐를 먼저 물어볼게요. 이번에는 자,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3개의 값을 입력을 받죠. 그리고 최대값을 찾아요. 최대값을 찾고 난 다음에 다시 어떻게 됩니까? 계속 진행하겠느냐 종료하겠느냐 물어보겠죠. 예, 그 화면들이 계속 처리되어지는 내용들입니다. 자, 앞에서 하셨던 과제에 대한 답을 여러분들과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이걸 먼저 보시지 마시고요. 항상 지금 이렇게 수업이 계속 진행되고 있으니까요. 만약에 과제가 나오시면 잠깐 일시 정지를 시키세요. 그러시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 코드를 작성하십시오. 그리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 코드와 지금 다시 플레이를 시켜서 답이 나온 내용들과 확인 한번 해보세요. 그래야 프로그램 코드를 작성하는데 자신감이 좀 붙습니다. 틀릴 수도 있어요. 당연히 틀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틀린 내용과 여러분들 지금 제공해드리는 제 답과 어떤 내용들이 조금 차이점이 있는지 찾아내시면 굉장히 빨리 프로그램을 작성하는데 재미도 그리고 실력도 빨리 향상될 거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먼저 정수 3개를 받아서 최대값을 계산하는 사용자 정의 함수가 필요해요. 그래서 3번 라인에 getMax라고 하는 함수를 선언했고요. 그 안에 전달되어지는 파라메타 3개 A, B, C라고 하는 값을 이렇게 전달하는 걸로 처리했습니다.
자, 그럼 메인 함수로 갈게요. 메인 함수 안에서 10번이죠? 네, 10번에 11번 인티저형으로 해서 x, y, z 값을 변수로 선언했습니다. 그 다음 12번 라인에 캐릭터 해놓고 해서 이거 컨티뉴 할 거냐 이거니까 yes냐 no냐라고 하는 것을 저장하기 위한 변수를 캐릭터 타입으로 선언했네요. 자, 무한반복 들어가는 거니까 while 문장으로 해서 1 출력값 그냥 무조건 무역 돕니다. 15번 라인 찍고 16번 프린트F 찍고 17번 프린트F 찍고요. 그 다음에 18번 라인 안에서 일단 계속 진행할 거냐 종료할 거냐 y냐 n이라는 걸 처리했어요. 만약에 n이다라고 하면 프로그램 종료돼서 브레이크해서 끝나버리면 되는 거고요. 그렇지 않게 되면 yes가 y가 들어오는 거니까 그냥 넘어가야 되겠죠. 자, 그 다음 24번에 정수를 입력하라고 나와 있고 25번에 스캔F로에서 정수 3개를 받아요. 그리고 나서 26번에 출력을 하는데 최대값만 출력하려고 하는데 최대값 출력하는 요 내용이 getMax 함수에 의해서 처리된 내용들의 결값을 출력합니다. 요건 또 조금 다르죠, 여러분들. 스타일이 앞에서 했던 내용들하고 조금 달라서 이렇게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getMax 함수, 즉 3번 라인에 선언되었던 getMax로 넘어가서 5번 라인에 보세요, 여러분들. 자, 인티저 max가 a가 b보다 크냐? 물음표죠. 이거 뭐죠? 사망연산자잖아요. 만약에 a가 크면 참이면 a를 선택하는 거고, 그 다음에 max가 만약에 c 해서 max 값은 a가 들어가 있잖아요. c하고 a하고 비교했더니 어떻게 돼요? c가 더 크다. 그러면 c가 max 값으로 넘어가서 max 값을 어디로? 메인 함수 값으로 메인의 호출을 반환을 시켜서 나중에 26번 안에서 찍히는 것이 최대값에 해당되어지는 결과값으로 나왔던 부분이 출력돼서 나타나는 거죠. 어렵지 않죠, 여러분들? 자, 이렇게 쉽게 여러분들이 처리하실 수 있고요. 아니면 또 여러분들은 지금 이 방법이 아닌 앞에서부터 쭉 보셨던 스타일대로 여러분들이 프로그램 코드를 작성하실 수도 있을 거예요. 즉 3번 라인에 사용자 정의 함수를 먼저 선언하고 그 다음에 메인 함수 들어오고 그 다음에 사용자 정의 함수를 따로 정의를 하고 그리고 그 값들을 처리해서 메인 함수에서 찍을 수도 있고 아니면 사용자 정의 함수에서 찍었던 것을 리턴 반환해서 처리받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과 꼭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 주 함수에 대한 내용 최종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과제를 통해서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이 프로그램을 작성하실 때 프로그램 제목은 이렇습니다. 어느 하나의 과목에 대해서 중간 점수와 기말고사 점수를 입력을 받아서 그 중간고사와 기말고사를 더하고 그 더한 값에 해당되어지는 등급을 계산해서 처리해주는 프로그램을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거는 여러분들 예전에 if, else 문장에서도 해보셨던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간고사와 기말고사의 최대 점수값은 50점이 최대값이에요. 그러니까 중간 50점 만점, 기말고사 50점 만점을 기준으로 해서 90점 이상이면 A, 그 다음에 80점 이상이면 B, 70점 이상이면 C, 그리고 60점 이상이면 D, 그 다음 60점 이하 59점서부터 나머지 점수는 F로 처리하는 프로그램을 작성하시면 됩니다. 실행 결과 화면 좀 볼까요? 먼저 프로그램을 시작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를 선택을 하고요. 자, 중간고사와 기말검사 점수를 입력을 합니다. 그러면 전체 토탈 총점이 나오고요. 그 총점에 해당되어지는 학점이 나오게 됩니다. 최대 중간고사와 기말고사의 최대 점수는 50점을 만점으로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 처리되고 난 다음에 프로그램 종료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no, n이라고 하는 것을 선택을 하게 되면 프로그램이 종료되는 것으로 처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때 조심하실 게 있어요. 일단 먼저 구간을, 그러니까 등급을 계산하기 위한 구간을 먼저 선택을 하셔야 되죠.
해서 A 학점이 어디예요? 90점부터 100점까지죠. B 학점은 어떻게 됩니까? 80점부터 89점까지죠. C는 어떻게 돼요? 70점부터 79점까지고요. D는 60점부터 69점까지고요. F는 59점 이하가 됩니다. 따라서 이 등급에 해당되어지는 기준을 먼저 선택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중간고사, 기말고사에서 50점이 만점이니까 50점 이상이 들어가게 되면은 오류 메시지가 떠야 되죠. 그 내용까지도 처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따라서 이번 주도 여러분들과 가장 중요한 내용들을 좀 해봤어요. 함수에 대한 중요한 내용, 여러분들 앞으로도 많이 활용되어지니까요. 이 내용에 대해서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 주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